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됐을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66세죠. 꽤 젊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노인네에 속했군요. 2019년 7월에 한국 나이 60세의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이 수구가 입이 위까지가 참 좋습니다. 인중도 좋죠. 그리고 2022년 5월 63세에 제20대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불과 3년째 되는 2024년 12월 65세에 탄핵이 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역으로 풀었던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관상에 관한 내용은 제가 주석을 한 마의상법정에 또 유장상법정에 이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윗입술까지는 참 좋죠. 그러나 이 아랫입술 아래로 이 승장이라고 그러는데 승장 아래로가 특히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 운이 약 한 6, 7년 가죠. 그런데다가 음성이 갈라지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성이 갈라지죠. 이렇게 음성이 갈라지면은 인중이 나쁘면 50 중반부터 애군이 닥칩니다. 그렇지 않고 인중이 좋으면 60 중반부터 애군이 닥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중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중반부터 애군이 닥쳤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셨죠. 여러분 혹시 김종필 총재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릅니다. 1926년생 2018년 6월에 한국 나이 93세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5.16 이후에 꾸준히 잘 나가다가 신군부가 들어오고서 55세에 실각을 했죠. 그랬다가 만 8년이 되는 1988년에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육선으로 재기를 합니다. 무려 그 기간이 8년이 됐죠. 그리고 이어서 1998년 8월에 김대중 정부, 그 당시에 73세의 국무총리를 다시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두 번 하는 한 분이 김종필 씨, 그리고 고건 씨, 또 한덕수 씨,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세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55세에 실각을 해서 약 7, 8년간 굉장히 어두운 세월을 보냈죠. 그 이유는 뭐냐? 인중이 좋지 않고 음성이 역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감출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몰라서도 안 됩니다. 있는 대로 전부 머리카락에 2억 개가 있는지 1억 5천 개가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 사람 그거 대통령 뽑을 수 없어요. 박도 시스템은 좀 크게 쳐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분도 음성이 갈라지죠. 음성은 이 노후를 주관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분도 음성이 갈라지기 때문에 55세부터 63세까지 그렇게 어려운 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63세 되던 2022년에 대통령이 됐지만 불과 3년째 되던 24년 12월 65세에 탄핵이 돼서 물러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음성이 나쁘면 노후에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66세 되던 해에 역시 탄핵이 됐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인종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장 아래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보면 곁눈질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둘 다 곁눈질하는 사진들이죠. 이 곁눈질하면 이 노후에 이 고생이 한번 있다고 상서에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건국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의 조국 수호를 위한 길에 기틀을 닦고 기여해 오신 창군 원로와 참전 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음성에 울림이 전혀 없고 아주 차가운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이렇게 고생을 한 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부터 제가 주역으로 풀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2022년에 취임을 하자마자 주역으로 입서를 했더니 2025년, 그러니까 금년운이죠. 금년운에 지산겸의 3호가 나왔습니다. 이 지산겸이라는 꾀는요, 위에 땅을 뜻하는 곤이 있고 밑에는 산을 뜻하는 간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꾀입니다. 그리고 이 구삼은 양현대 위아래에 모두 음효에 둘러싸여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효사는 이렇습니다. 구삼, 노겸, 아주 애쓰고 애쓰면서도 겸손하지만 군자 유종길이에요. 군자는 유종이에요. 마침이 있어서 길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군자에게는 마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를 2025년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올렸던 겁니다. 이 영상은 2022년 3월 15일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간추려서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금년인 2022년 5월 9일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어떠할지 주역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운입니다. 윤석열 후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주역의 14번째 화천대유 6호 5효를 얻었다 그랬죠. 이 군위에 음효가 차지하고 있고 위아래에서 5개의 양이 거기에 응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가 사겨보고자 하니 오염을 보여주면 기라리라. 이것이 2021년의 운이었죠. 그리고 2022년의 운은 상구 여기가 됩니다. 자천우지 길무불리. 하늘로부터 도우니 하늘이 도우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이것이 2022년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될 수가 없죠. 하늘이 돕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뜻이죠. 14번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5번째 지산겸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산겸이라고 하는 꾀는 위에 곤의 지 땅이 있고 밑에 간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산이 들어가 있듯 겸손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나타내는 꾀입니다. 꾀사는 이렇습니다. 겸형 군자 유종. 겸손하여 형통하니 군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이젠 2025년의 운인데요. 구삼 노겸 군자 유종길. 힘써서
노력하고도 겸손하니 군자에게는 유종의 미가 있으리라 기라리라. 이게 2025년의 운입니다. 군자에게는 유종의 미가 있으니 기라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군자에게는 마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에 특히 유의하든지 아니면 경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점이 좀 다소 마음이 좀 걸리는 바입니다. 2025년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군자 유종이라고, 이 유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예가 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2월 4일 입춘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직은 어떨 것인가 하고 주역으로 풀었더니 권괴 6.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6.3 함장가정 문장을 머금어서 정도를 지킬 수 있다. 혹종왕사 무성유종입니다. 여기도 유종이에요. 혹은 왕의 일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루는 것은 없고 마침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갈 수가 없구나 라고 예견을 했었죠. 여기도 이 유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군자 유종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성 유종이죠. 이 유종이라는 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점을 쳤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역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곤괴에는 전체적으로 양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전체가 이 음인, 소인들만 있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죠.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다시 주역으로 풀었더니 수레준의 초효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물을 뜻하는 감괴가 있고 밑에는 우레를 뜻하는 진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감괴, 물을 뜻하는 감괴는 아주 험난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진괴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서 험난에 빠진다고 하는 괴가 바로 이 수레준이라고 하는 그런 괴죠. 효사가 이렇습니다. 초구, 반환, 이거정. 반환은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한다. 이거정, 정도를 지키고 있어야 이롭고 제후를 세우는데 이롭다. 제후를 세우는 데만 이롭단 말이죠. 상활, 수반환, 비록 머뭇거리고 나가지 못하지만 지행정이야. 뜻이 정도를 행하고는 있어요. 이귀하천입니다. 귀한 신분으로 아래에 천하게 있게 되니 대등미냐. 크게 백성을 얻는다. 이 괴에 대해서 일본의 다카시마 카에몬 고도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도역단 조역점. 역시 제가 역주를 했는데 이 괴에 대해서 명치 26년 1893년 어떤 고관의 운을 점쳐 준의 초유를 얻었다 해놓고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보불전쟁의 승패를 점쳐 이효를 얻었으므로 나폴레옹 3세의 좌절을 예언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기회가 나왔어요. 보불전쟁이 뭐냐면 프로이센 지도하에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비스마르크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나폴레옹 3세가 충돌해서 1870년 발생한 전쟁입니다. 독일은 총참모장이었던 몰케트가 지휘하고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지휘를 했죠. 독일군은 수적으로 우세하고 전술 전략적으로도 프랑스군을 아주 압도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9월 2일
세당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어서 10만의 병력과 함께 독일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괴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애쓰고 겸손했지만 군자 유종이 됐다 그 말이죠. 군자에게 마칠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전 현직 대통령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제가 70을 넘어서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노인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한마디 할 텐데 말이죠. 서로 도와주거나 이끌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성입니까? 이 가운데서 말이죠. 가장 억울하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늙은 나이에 무슨 남자하고 몇 시간 미래를 했느니 돈을 먹었느니 해서 온갖 망신을 주고 죄를 덮어씌워서 5년간 감옥에 넣어서 몸을 병신을 만들어버렸죠.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냉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60여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양산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음이 편할까요? 관상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음절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건 전생 또는 조상 선대의 업이라는 뜻입니다. 눈 바로 밑에가 음절궁입니다. 눈까지 포함해서 음절궁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 3분 우의 음절, 눈 아래 3분, 3푼이니까 약 1cm죠. 거기가 바로 음절궁이에요. 역왈 아손궁입니다. 또한 이것을 아손, 자식과 손자를 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유, 음덕, 음공, 득례입니다. 모두가 음덕과 음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이 음절이 있는 사람은요, 봉, 흉, 화길, 흉한 일을 만나도 길하게 변화가 돼요. 그런데 결함, 문색, 이지러지거나 함몰되거나 주름이 있거나 색이 나쁘면 숙체, 극자, 이 불가당입니다. 숙체라는 건 묵은 채무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식을 극하는 것을 불가당,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에서 이 눈과 눈 밑에 이 와잠이라고 그러죠. 이 음절은 그 사람의 전생의 업을 보는 부위고 그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부위입니다. 이 음절궁이 기색이 좋고 살이 도드록하고 깨끗하면 전생에 또는 그 조상이 적덕을 많이 한 것으로서 자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적덕을 못하고 적악을 하게 되면 다음 생에 또는 그 후손이 음절이 아주 나쁘게 태어납니다. 눈을 부릅뜬 듯하거나 또는 이 부분이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후손이 잘못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적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부질없고 부질없는 일이죠. 이제 앞으로 갈 날이 다 얼마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주역에 61번째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있습니다. 거기 63, 3효에 이런 말이 있죠. 득적, 적을 만났으니 혹고혹파, 북을 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호급호가, 울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한다. 상활, 혹고혹파,
북을 치다가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의부당이야. 그 지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5년이죠.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죽을 날도 멀지 않게 됩니다. 주역에는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괴가 64번째가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건우이천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해서 모든 걸 결말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남겨두는 것도 있어야죠.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죠. 모두 다 부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스승이신 청호 지창용 박사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모두 다 부질없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돌아갈 땐 문짝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 왜냐하면 이병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의 묘자리, 또 하관까지 직접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우침이 있었던 거죠. 살아있을 때 좋은 일 해라.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게 적덕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은 정말로 이렇게 살다 가셨죠. 부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그런 큰 적덕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